저의 전공인 경제에 관련된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딱딱한 기분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미리 이렇게 끓여와서 한 모금씩 마시면서 좀 편안하게 전개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경제하면은 뭐 특히 주식이나 환율, 뭐 부동산, 금리 이런 쪽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의 중요한 변수일 뿐입니다. 경제학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근본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또 시간을 내서 경제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시작하고 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다, 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보다 현실 경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찾아서 읽는 것인데요. 경제학과를 들어가게 되면은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은 현재 자본주의의 경제 이론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보통 굉장히 두껍습니다. 뭐 700페이지, 1000페이지, 심지어는 1500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책들도 있는데요. 뭐 책의 두께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막상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온통 그 안에 내용들이 뭐 그래프하고 수식들로 다 뒤덮여 있죠. 금방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사리 또 읽어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이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 경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현실 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순수 이론적인 책들은 일반 분들이 접하기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책들이고요.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학 관련된 좀 읽을 거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들은 사실상 읽기는 좀 쉬운데 그다지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죠.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금리나 환율이나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현실 경제에서 눈에 띄는 경제 변수들이긴 하지만 사실상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변수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경제 운영의 근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론들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변수들은 그러한 근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경제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뼈대를 우리가 먼저 습득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말단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되는 뼈대를 먼저 형성하고 나면은 많은 경제 변수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문제들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대략적인 변화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비경제적인 요소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현대 경제학인 경우는 그게 좀 더 심하죠. 뭐 심리라든지 또는 또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죠.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뭐 어릴 적부터의 주입식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두꺼운 경제학의 그 책들도 하나하나 막 다 그 중요한 개념들을 다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용어의 개념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들이 전체적인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은 상당히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 어느 학문보다도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를 이렇게 끊어먹고 용어를 외운다거나 그 개념을 외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 용어에 관련된 책만 모아놓은 거라든지 혹은 또 신문 기사에서 어떤 경제 용어를 풀이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때그때 용어만 이해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는 데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제가 뭐 수십 년 동안에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느꼈던 방법은 단편적인 순수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학 공부도 되게 재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순수한 경제 이론은 수학과 그래프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경제사라든지 경제 역사죠.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의 사상사인 경제사상사 혹은 또 경제학설사라고 불리우는 이런 부분들은 매 시대마다 어떤 경제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들을 놓고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정밀한 자신만의 경제관으로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상충되기도 하지만 또 결합되면서 대단히 큰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경제학설, 경제 사상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적절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1판을 봤는데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꽤 오래 흘렀죠. 근데 이제 2판이 또 나와서 언제부턴가, 이 2판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2판의 특징은 저자인 토드 부크 홀츠라고 하는 하버드대학의 교수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정말 천재적인 경제학자입니다. 특히나 하버드 대학에서는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여러 번의 그 명강의의 상을 받는 귀재인 것 같습니다. 책을 정말 재미있게 아주 정밀하게 잘 썼습니다. 필체도 좋지만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섞어놨고요. 그래서 제 2판은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제학자 아이디어도 넣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경제학자의 사상도 조금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 시대별로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쭉 등장하면서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경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들을 쭉 이렇게 분석하면서 중요한 처방전들을 내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경제의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사실상 경제를 운영하는 그 원리나 경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경제 현상들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유기체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편한 어떤 기계적인 방식 가지고는 사실은 분석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경제학자들을 몇 명 보게 되면은 먼저 저자는 경제학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의 창시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보다 좀 암울하게 보기도 하고 조금 비판적으로 봤던 인구론의 저자인 멜서스, 그리고 현재의 각국의 자유무역의 근본적인 원리, 또 보호무역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이제 다양한 그 무역 이론을 제시한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 다음에 시장 이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 과세와 교육 문제, 혹은 또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정말 정밀한 의견들을 냈던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아마 경제 사상에서는 거의 뭐 아담 스미스와 더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의 거의 이론적인 탄생의 근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사상적인 원리가 되는 다양한 철학적인 근거를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들을 많이 정립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의 이론이라든지 또 한계라는 개념들을 잘 정립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인물, 그리고 베블런, 그 다음에 뭐 갤브레이스, 중요한 사람들, 또 신제도학파라든지 법경제학의 근거를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을 구해낸,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경제학계의 구세주면서 정말 천재적인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인즈 경제학의 거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죠. 통화주의라고 하는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현재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거의 근본 원리가 되는, 근본 체제가 되는 그러한 이론들을 만든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분야들이 보다 확대되면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경제학과 정치학의 결합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개념들을 지금 발전시킨 공공선택학파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정립한 제임스 부캐넌, 그리고 또 합리적 기대학파라고 하는 불확실성하에서의 우리의 경제의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정립한 합리적 기대학파의 여러 사상들을 지금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의 행동경제학이라든지 기타 뭐 게임 이론에 관련된 것들은 빠져 있지만 경제에 관련돼서는 정말 중요한 이론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이론들이 어떠한 보완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을 이 책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시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히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나 최근같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경제 그 사상가의 이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사상들을 잘 연구하고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학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경제는 순수한 경제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소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지금 눈에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재난 같은 일들이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큰 교훈을 이번에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경제는 체제도 많이 바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경제 환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방만한 생활들,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전염병의 창궐 같은 것들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오만들 때문에 이 시기가 좀 앞당겨 온 것이다. 아니면 또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일종의 우리 인간에 대한 큰 경종이죠. 경고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경제를 흔들어버리는 어떤 투기라든지 한탕주의에서의 경제의 주식시장 투자라든지 환율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인 행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특히나 하고 선동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려면은 근본적인 경제 원리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이라든지 또 올바른 나의 경제관 같은 것들을 형성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바르고 선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면은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경제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경제 역사와 관통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잘 다루고 있는 한 권의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정말 오래됐지만 참 좋은 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경제관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또 나의 경제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올 영상에서는 경제학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론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